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다시 짚어보는 계획. 올 한 해 시민들의 소망은 뭘까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건강도 안 좋고 근데 술을 자주 마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술도 좀 줄이고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려고 합니다. 이번 2024년에는 제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올해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철봉을 쓰면서 건강에 좀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금연까진 아니더라도 담배 좀 줄이고 건강 생각해서 운동 좀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 건강과 직결되는 소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생각만 하고 실천하기란 쉽지 않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강. 대한민국의 건강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 김헌주입니다. 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수행, 그리고 또 평가하는 건강 증진 분야의 전문기관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정책들 고민해 오셨는데 사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기대 수명도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건강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전 세계 위기를 가져온 일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인데요. 맞습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뭘까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배달 문화가 급격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외부 활동 제한으로 배달 음식 주문 지출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35%나 증가했고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이 27%가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술, 또 홈술 이런 문화들로 바뀌면서 주류 소비 문화가 트렌드로 급부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 늘어나고 또 뭐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 수요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배달 음식을 계속 시켜 먹었더니 체중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우울감이 증가하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네. 근데 35% 증가했다는 게 좀 놀라운 게 제 네. 주변에서는 배달 음식 거의 한 350% 증가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일상이에요, 그냥. 체중 또 우울감 참 잘 짚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되고 나서 이전보다 체중이 11%가 늘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느끼는 우울감이 무려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중도 11%군요. 그것도 한 110% 는 것 같은데. 저도 그 11%에 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일상으로 거의 돌아왔는데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생긴 변화는 없습니까? 신체 활동의 지표는 그전 외부 활동이 제한되던 2020년 최저 수준하고 비교하면 걷기 실천율이 47.9%인데요. 전년 대비 0.8% 정도 상승한 데 불과하고요. 국내 흡연율이 20.3%입니다. 전년 대비 1% 늘었고 음주율도 58%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비만율 또한 33.7%로 1.2%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전후에 많은 생활의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보건의료기관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이라 할지 또는 치료 여기 전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추진하던 건강증진 사업 상당 부분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요. 이제 일상회복을 맞이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 증진 사업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원의 역할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또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신지 네. 하나씩 이제 풀어보실 텐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평균 수명 10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근데 뭐 12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 그 HP 2030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HP 2030? 게임 용어 같은데요? 아니면 뭐 2030과 관련된 건가요? 저 30인데. 네. 그 HP는 헬스 플랜의 약자입니다. 네. 예,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질병의 사전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10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수립된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담은 5차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또는 HP 2030이라고 합니다. 우리 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한 HP 2030이 28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또 모니터링하고 실행계획을 평가, 완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계획들을 수립하고 또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 HP 2030의 비전은 이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인데요. 우리 원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건강 증진 전략을 세우고 건강 증진 정책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가 법 제정인 건가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내용이 있고 특히 우리 원의 설립 목적 하는 일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건강도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관련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도시라는 말 많이 쓰십니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동안의 건강도시는 여러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22일에 국가가 지자체의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강도시가 되게 노력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건강도시가 구현돼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그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건강도시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금주와 금연, 다이어트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요? 두 개 하세요. 두개가 필요할 거라. 하나는 뭐예요? 살 빼고 싶고요. 하나는 스트레스를 해소서요. 저 코로나 때 집에서 음식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해져서 지금도 코로나 끝났는데도 계속 시켜 먹다 보니까 자꾸 살쪄가지고 이제 조금 살 빼고 싶어가지고 저거 붙이게 됐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살을 항상 살을 빼고 싶었는데 성공한 적이 없어요. 나는 살 빼기 위해서 뭐까지 해봤다. 저요? 하루 동안 굶었어요. 아, 하루 동안 굶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때? 그 다음날 많이 먹었어요. 저 금주 금연이 어렵다라고 들었어요. 왜 어려우세요 금주 금연?
가끔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는 걸 좀 줄이려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나면 이제 주말도 있고 이제 일주일 고생했다는 의미로 상을 주는 그때 제일 땡기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계속 참아봤는데 술 한 잔만 들어가면은 계속 참기도 힘들고 계속 한 잔씩 피고 그렇게 해서 끊기가 너무 어렵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1년 내에 후유증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아주 건강이 최고야. 그 후유증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다양한 직군,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장과 직장 밀집 지역 등 장소를 옮기며 진행한 결과 의외로 다이어트 고민이 가장 적었는데요. 반면 금주, 금연이 힘들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차라리 얘네 조리를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아예 끊어버리게. 돈을 올려서 네. 포상금을? 네.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해 주셔서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아니면 관리하는 노하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이면 참여할 의사가 있긴 한데 돈 내고 하는 거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실제 HP 2030 정책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정책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전국의 지역 보건의료기관, 이제 보건소를 비롯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금연 상담 전화 이런 금연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음주 폐해 예방이라든가 신체 활동의 증진, 영양, 비만 예방, 구강 건강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에 원격 협진을 제공하거나 또는 모바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걸 관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원이 제공하는 공공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이런 걸 파악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다면 그게 이제 나이별로나 아니면 남녀별로 뭔가 좀 필요한 운동량이나 이런 게 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다 개별적으로 맞춰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헬스케어, 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AI, IoT 기반 건강 관리, 이렇게 연령별로 건강 상태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관리가 가능한 걸까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드린다면 매일 끼니를 챙겨 드시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지, 혈압이나 혈당은 규칙적으로 측정하고 계신지 이런 걸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AI 스피커 등 기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여러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요. 맞아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거를 저는 한 번도 경험은 안 해봤는데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아마 많은 친절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보건소나 가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시다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온갖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생산할 때 또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또 게시된 건강 정보를 습득할 때 믿을 만한 정보인지 근거가 있는지 또 출처가 어디인지 꼭 확인하자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도 책임을 가질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잘못된 건강 정보로 피해를 보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요즘 온라인에서 건강 관련 정보들 정말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출처는 어딘지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요새 유튜브나 OTT 정말 많이 시청하시는데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매체에서 음주 장면, 흡연 장면 정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 때부터 음주나 흡연을 미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너무 많이 불필요하게 노출하지는 않았는지 과도하게 음주 흡연을 부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 또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 송출 가이드라인 이런 여러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배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주 흡연 장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 또한 우리 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건강을 위한 여러 행동들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기회들 마련하고 있으시다 들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관련 기념일들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국민에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을 제공하고 기념일이요.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예방의 날 3월 4일, 보건의 날 4월 7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 밖에 세계 금연의 날이 5월 31일이고요. 부강보건의 날은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은 음주 피해 예방의 달입니다. 이런 기념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고 또 많은 국민이 건강에 관심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3, 4, 5, 6월 얼마 더 있네요, 거의. 그러니까요. 진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일들 하고 계신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등을 통해 제공하는 여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나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넷째도 건강입니다. 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김원준 원장님 뵈니까 이렇게 저번에 제가 외형만 뵌 거긴 하지만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보이세요. 네. 혹시 비결이 있으십니까? 평상시에 이제 많이 움직이려고 걷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먹고 골고루 잘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김원준 원장님과 같은 건강을 모든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